카니발 오너분들의 끝나지 않는 숙제, 바로 핸드폰 거치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거치대를 거쳐왔고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충전기만 해도 한가득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순정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굳이 사제 거치대를 또 써야 할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냉각 기능이 없는 순정 패드는 과열로 인해 핸드폰을 뜨겁게 달구기 일쑤고, 저 같은 경우엔 충전 패드 자체가 고장이 나서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전체 교체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뢰도가 떨어지니 유선 케이블을 주섬주섬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완벽했을까요? 유리에 붙인 흡착식은 여름철이면 툭 하고 떨어지거나 일정의 흔들림이 있었고, 디지털 룸미러에 걸치는 방식은 고정력은 괜찮은데 시야를 방해해서 결국 중고 장터로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오래 썼던 송풍구 거치대조차 에어컨과 히터의 순환을 막는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늘 찜찜함이 남아있었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정착한 제품, 바로 카니발 동호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주파집 전용 마운트와 QI2 펠티의 쿨링 부스트 조합입니다. 현재 7개월 이상 실사용 중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순정 같은 일체감과 강력한 고정력입니다. 이 제품은 범용이 아닙니다. 카니발 KA4 페이스리프트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사이 그 미세한 빈 공간을 정밀하게 공략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 예를 들면 EV5의 경우에는 센터에 공조 버튼이 있어 장착이 불가능하지만 카니발에는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부품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죠. 그리고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시야 확보입니다. 물론 순정 헤드업도 훌륭하지만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가 주는 디테일한 경로 정보는 따라올 수 없죠. 기존 순정 내비게이션을 보려면 시선이 우측 하단으로 뚝 떨어져야 했지만 주파집 거치대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를 유지한 채 최소한의 시선 이동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 질이 달라지죠.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의 확장성입니다. 거치대에 핸드폰을 두면 넓은 순정 디스플레이를 온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행 중 안전을 위해 순정 화면에서 후방뷰나 서라운드 뷰를 띄워두고 핸드폰으로 내비를 보는데요. 후방뷰의 경우 디지털 미러와는 완벽히 다른 화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오너라면 전기 모터 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도 있겠죠. 후진 시에 내비 화면이 꺼지지 않는 편리함은 써본 사람만 아는 디테일일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치만 잘 된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무선 충전입니다. 여기서 주파집의 QI2 펠티의 쿨링 부스트가 진가를 발휘하죠. 일반 무선 충전기와 달리 냉각 펠티의 소자가 내장되어 있어 발열을 획기적으로 잡아줍니다. 충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고속 충전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선 정리 또한 깔끔하죠. 주파집에서 제공하는 90도 기역자 케이블이나 2m 롱 케이블을 활용하게 되면 저처럼 퓨즈박스나 하단 콘솔에서 전원을 끌어와도 선이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이 거치대의 안정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저는 차내 촬영용으로도 활용을 하는데요. 셀카 모드로 브이로그를 찍거나 인터뷰 영상을 담기에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더라고요. 돌고 돌아 정착하게 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거치대의 종결자, 7개월간의 혹독한 검증을 마친 주파집 거치대와 QI2 충전기 조합, 더 이상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인의 가족. 든든한 아빠차, 카니발을 운행하고 있는 조인의 가족입니다. 기아의 야심작 준중형 전기 SUV EV5입니다. 제가 차량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은 나레이션을 통해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시승의 목적은 명확하죠. 제가 탈 차가 아니라 와이프의 출퇴근용 차량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 세컨드카로서 이 차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지난번에 와이프와 함께 EV3를 봤을 땐 공간이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연 형님격인 EV5는 카니발 오너인 제 눈높이와 꼼꼼한 와이프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을 받고 바로 도로로 나가보는데요. 엑셀을 밟았을 때의 첫 느낌,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적었네요. 전기차라고 하면 밟자마자 살짝 튀어나갈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EV5는 출력이 아주 부드럽고 약간 리니어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에는
딱 적당한 가속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승차감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방음은 괜찮았고요. 외부 소음은 잘 차단이 되는데 노면이 거친 곳을 지날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통통 튀는 느낌 정도였는데요. 카니발의 묵직함과는 확실히 다른 좀 경쾌함이었는데, 요철을 넘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잡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인상적인 건 스티어링 휠, 즉 핸들의 무게감인데요.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묵직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덕분에 고속주행에서는 안정감을 더 주기도 하겠죠. 회생제동 시스템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레벨을 높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될 만큼 제동력이 너무 확실해서 시내 구간에서 주행 피로도는 조금 적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이브리드에서 느끼던 회생제동보다는 더 강력한 느낌이네요. 실제로 와이프는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이 또 없기도 하죠.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보고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물리 버튼들입니다. 홈, 맵, 서치, 미디어, 자주 쓰는 기능들이 터치 패널 속에 숨어있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죠. 특히 공조기 조작 버튼. 카니발은 터치식 전환이라 운전 중에 조작하기 정말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EV5는 직관적인 물리 버튼과 이 중간에 노브 타입 버튼들을 적절히 섞어놨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기아차는 5세대 다음 그 카니발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기아 변속기도 핸들 뒤쪽에 컬럼식으로 이동했죠. 덕분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센터 콘솔 공간이 아주 광활해졌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이프 핸드백이나 짐을 툭 던져놓기도 좋고, 컵홀더 공간 활용성도 좋더라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위치도 아주 절묘해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와이프 차량을 선택할 때 예전에도 그랬지만 EV3와 EV5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공간은 역시 급을 무시 못한다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머리 위 공간이나 전방 시야가 확 트여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시트 포지션을 높이면 SUV 특유의 내려다보는 맛도 있는데 이 시트 포지션이 꽤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2열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죠. 공간 자체도 넉넉하고 다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시트백 테이블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들 간식 먹이거나 태블릿 올려두기 딱 좋은데, 이게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앞좌석 시트 각도를 눕히면 테이블도 같이 기울어집니다. 조수석에서 엄마가 쉬려고 의자를 눕히면 뒤에 앉은 아이의 테이블도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참고하셔야겠네요. 그래도 아이소픽스가 잘 노출되어 있어서 카시트 설치가 매우 편해 보이고, 1열 헤드레스트가 이게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좋아 보이고, 뒷좌석에서 탑승한다면 가방이나 옷을 걸어두기에도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패밀리카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영원한 숙제, 바로 전비죠. 지금 61% 충전량일 때 히터를 껐을 땐 주행 가는 거리가 320 정도인데 히터를 켜는 순간 280대로 뚝 떨어집니다. 겨울철 효율 저하는 감안해야겠지만 눈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조금 급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와이프에게 이 차를 추천하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운전 편의 옵션들이죠. 화질 좋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깜빡이를 켜면 화면의 측면을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이나 골목길 운전이 조금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기능들이 꽉 차 있죠. 그러나 전기 충전구도 차량 앞쪽에 있어서 전면 주차 후에 충전기 꼽기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와이프나저나 후진차를 많이 해서 이거 조금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조금 셉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 원 중반에서 옵션을 넣으면 5천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실내 내장재가 플라스틱 위주라서 고급감이 조금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복잡한 건 싫고 운전하기 편하고 공간 넓은 세컨 패밀리카를 찾으신다면 EV5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이긴 하죠. 카니발 오너인 제가 봐도 탐나는 버튼 구성과 공간 활용성은 정말 괜찮았거든요. 특히나 프렁크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와이프의 몫이겠죠. 오늘 제 시승기가 패밀리 전기차 또는 와이프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타는 아빠의 솔직한 EV5 시승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